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및 안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장 계산, 사고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고장에 대비해서 접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하면 유도장애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전압의 변동 없이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정도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 문제보다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이번 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성점 접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접지란 것은 말 그대로 접한다, 땅과 접하는 걸 얘기하는데, 접지의 종류는 많습니다. 우리가 일단 접지에는 지금 공부할 중성점 접지, 중성점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접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회기 접지나 그 다음에 의료 접지. 그래서 접지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중성점 접지, 기기 접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기 접지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데 모터의 전원을 이렇게 공급하죠. 공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터가 누전이 됐다. 누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모터가 전원이 이렇게 해서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누전이 발생하면 이것이 외압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닿다면 사람이 감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기 접지는 이렇게 기기 외함을 땅과 접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누전이 발생했을 때 사람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전이 발생했을 때 땅으로 누전된 그 전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기 접지는 사람, 그 다음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접지라고 해서 다 같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그럼 중성점 접지는 뭐냐? 말 그대로 중성점에 접지를 하는 겁니다. 중성점을 접지하는데 우리가 중성점이 있는 것은 Y결선이에요. 즉 이렇게 Y결선 되어 있는 선로에서 여기에서 중성점이 어디예요? 이거죠. 이 중성점을 땅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성점 접지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기 접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중성점 접지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중성점 접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중성점 접지에는 첫 번째 비접지, 두 번째 직접 접지, 세 번째 저항 접지, 네 번째 소 리액터 접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 리액터 접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접지는 접지를 못하는 겁니다. 접지를 못하는 거. 그럼 얘는 우리가 델타 결선, 보세요. 델타 결선이 이런 식의 결선이죠. 그러면 델타 결선을 접지 자체를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델타 결선 변압기도 임의의 한상을 이렇게 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접지라고 하면은 델타 결선 접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접지, 중성점 비접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일반 비접지가 아니에요.
다시 델타격에서는 접지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는 뭐냐면 여기서 한 것처럼 이렇게 바로 땅으로 연결하는 것을 직접 접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154kV 이상 되는 초고압 선로는 대부분의 이런 직접 접지예요. 그 다음 저항 접지는 뭐냐? 말 그대로 저항을 통해서 접지를 합니다. 저항을 연결해서 접지하는 것.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는 뭐냐? 저항 대신에 리액터, 즉 코일을 연결해서 접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리액터, 소호, 뭐다? 아크를 소호한다 해서 아크 전류를 소호하는 리액터를 사용한 접지를 소리액터 접지를 한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중성점 접지의 종류에는 비접지 방식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비접지 방식은 얘는 이렇게 제가 그냥 그린 것이고요. 중성점 접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임피던스로 봤을 때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접지를 하지 못한 거죠. 중성점을 접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무한대고요. 직접 접지는 임피던스가 얼마?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 접지는 임피던스의 저항이 R만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는 임피던스가 JXL 코일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이만큼 존재하는 접지예요. 그러면 이번에 중성점 접지의 목적입니다. 중성점 접지 목적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 건데 지금은 결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전압의 경감 및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감,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접지의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 경감, 이것도 직접 접지의 목적이 되고, 세 번째 보겐 전기의 신속 정확한 동작, 이것도 직접 접지고요.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에서 일선 지락시 아크 소멸, 이 여기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주된 중성점 접지의 목적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읽어드렸는데 지금부터 한번 비접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비접지 방식은 말씀드렸지만 델타 결선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Y 결선, 즉 중성점이 있어서 접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델타 결선은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접지를 못하고, 그래서 델타 결선입니다. 그럼 이 델타 결선은 보통 저전압, 저압이 아니고 저전압, 낮은 레벨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비접지는 3.3kg, 6.6kg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33kV 이하, 그리고 단거리 선로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비접지 선로에서 한번 특징이나 전류 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회로 해석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장에서 배웠던 선로 정수, 그 중에서도 작용 정전 용량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작용 정전 용량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락 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고의 80%가 일선 지락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성점 접지 방식을 제가 해석을 하는데, 결과를 도출하는데 직접 접지, 우리가 뭐든 간에 직접 접지 저항 접지든 간에 일선 지락 사고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선 지락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지락전류가 흐르죠. 네. 지락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지락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보세요. 지락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대지정전 용량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거꾸로 타고 선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상의 작용 정전 용량이 C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지락전류가 어디로 가요? 이 세상의 작용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죠. 그러면 이 합한 정전 용량 얼마? 병렬이니까 합한 정전 용량은 3C가 됩니다. CCC가 병렬이니까. 그러면 이때 흐르는 지락전류는 어떻게 돼요? 지락전류는 원래는 임피던스분의 E가 되겠죠. 이렇게 흐르는 임피던스분의 E가 되는데 여기에서 E는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임피던스 성분이 뭐예요? 정전 용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XC분의 E가 되고 XC는 얼마? 오메가 C분의 1분의 2가 되고 오메가 C인데 이때 지금 C는 지금 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C가 3C가 되겠죠. 3C 3오메가 C 2암페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락전류가 이 C 값을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1km당 이만큼 정전 용량이라면 전체는 CLE 전체 정전 용량에서 전체 길이만큼을 곱해야만 전체 지락전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선로 길이가 길어지면 지락전류, 고장전류가 커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단거리 선로에 적용합니다. 장거리가 되면은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 지락전류가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볼게요.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대지에다 이렇게 해서 EA, EB, EC 이렇게 했습니다. EB, EC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얘가 지금 뭐 A상이 지락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대지가 어디냐면 중간이에요. 대지가 중간입니다. 그러면 지락사고가 발생했으면 이 대지가 A상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 대지가 A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A상의 전압은 0V인데 C상이나 B상 대지 전압은 어떻게 된다? 이게 몇 배요? 처음에 이것에 비해서 이것은 루트 3배가 됩니다. 루트 3배. 즉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지락사고 발생 시 이상전압이라는 것은 건전성이라는 것은 고장이 나지 않는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고장이 난 상은 당연히 0V가 되는데 고장이 나지 않는 상이 있죠. 대지전압이 이만큼이었다가 갑자기 이만큼 루트 3배로 상승하게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루트 3배인데 실제로 이 대지 정전 용량 등에 의해서 충전된 전하 있죠. 충전된 전하가 이상전압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4배에서 6배까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락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냥 단순히 한 상이 땅과 연결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뿐인데 뭐 전압 상승이 루트 3배 혹은 잘못되면 4배에서 6배까지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저전압 즉 33kV 이하에서만 합니다. 만약에 고전압 154,000V를 사용했는데 4배에서 6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볼트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네. 비접지 우리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전압 33kV 이하이면서 단거리 선로에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락 전류를 보면 보세요. 지락 전류가 C값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C값에 의해 흐르는 전류인 거면 콘덴서에 의한 것은 90도 앞선 전류, 즉 90도 진상 전류. 이때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진상 전류가 흐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비접지 방식, 델타 결선 방식은 일단 변압기 한 대 고장 시에도 V결선에 의한 계속적인 3상 전력 공급 가능하고 출력비 57.7%, 이용률 86.6%는 회로 이론과 전기 기기 시간에 더 많이 나옵니다. 델타 결선 방식이다 보니까 이용률과 출력비 요거 외워주시고요. 전력공학보다는 회로 이론과 전기 기기에서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죠. 그러니까 선로에 3고전파가 미발생됩니다. 이것도 회로나 기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3고전파 특징이 뭐다? 위상과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로 내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로, 지금 변압기 결선 내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선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네. 3고전파가 미발생입니다. 선로에는. 네. 그 다음에 앞에서 한 거예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 전압 상승이 루트 300대 정전 용량 등으로 인해서 최대 6배까지 상승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상승하니까 건전상 전압 상승, 건전상이란 뭐다? 고장이 나지 않는 상. A상이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건전상은 B상과 C상입니다. B상과 C상은 전압 상승, 이렇게 루트 300은 4배에서 6배까지 상승한다 그랬죠? 그 전압 상승으로 인해서 이중고장, 그러니까 지락사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압이 커져버리니까 그 큰 전압에 의해서 뭐 타버린다든지 그러한 이중고장의 발생 확률이 상승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고 시, 지락사고 시 이상전압의 발생이 가장 큰 것이 이 비접지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전압 33k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기의 절연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3300V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락사고 나면은 6배까지 상승할 수가 있죠. 그러면 6배까지 상승하는 것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 3300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럼 약 얼마? 겨우 3300V 사용하는데 절연은 얼마까지 해야 된다? 2만 볼트까지 상승될 수가 있으니까 절연을 2만 볼트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300V 사용하는데 절연이 전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근데 2만 볼트까지 절연하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계의 절연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비접지 방식 좀 읽어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사용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압 상승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이중고장 발생 확률이 크거나 기기의 절연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직접 접지 방식 볼게요. 직접 접지 방식부터는 Y결선입니다. 보세요. 대지와 이렇게 직접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했을 때 대지 정전 용량, 즉 작용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었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지락 전류가 IG가 어디? 이 선로로 타고 올라가게 뭐냐? 이 작용 정전 용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락 전류가 얼마? XC분의 2로서 이 XC 값이 굉장히 크죠. 이게 지금 그림으로 제가 콘덴스가 그려진 것처럼 했지만 실제 공기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콘덴스가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락 전류는 그렇게 큰 편 아니에요.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지락 전류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락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땅으로 갔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XC 값이 굉장히 크고요. 이쪽으로는 이론적으로 저항값이 0이니까 지락 전류가 어떻게?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지전압 E가 걸렸다고 하면은 IG는 이거 전체 임피던스 있을 겁니다. 임피던스분의 대지전압인데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이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뭐 수목을 통해서 지락사고가 발생했다면 수목의 임피던스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중성점으로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접지 방식과 비교했을 때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 그래서 교재상에서는 일단 봅니다. 개통에 접촉된 변압기 중성점을 금속선으로 직접 접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첫 번째,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이 거의 없다. 비접지 방식에서는 대지전이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직접 접지 방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한 상이 땅으로 갔는데 그 상이 대지를 통해서 중성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중성점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지금 직접 접지에서 어떻게 된다? A상, B상, C상에서 A상이 지락되었다면 그 A상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중성점으로 연결되죠. 따라서 A상이 어떻게? 이렇게 중성점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VA는 0이고요. VA는 0이고 VB와 VC의 대지전압도 처음하고 똑같죠?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즉 VB와 VC의 대지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지금 사고상이 VA인데 얘는 0이 되고요. 건전상인 VB와 VC의 전압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22,900V를 사용하는데 지락사고가 발생해도 얼마? 22,900이요. 그러면 절연 얼마만큼 하면 돼요? 22,900V만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얼마? 3,300V인데 20000V를 했었죠. 비접지 방식에서. 근데 직접 접지 방식에서는 사용하는 전압만큼만 뭐 전압이 어느 정도 커지긴 하겠지만은 절연을 많이 높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낮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여기에 접지선에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계기를 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지락전류가 예를 들어서 1A, 2A 뭐 작다고 하면 그 검출 자체가 어렵겠죠. 지락인지 아닌지 검출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출도 엄청 쉽죠. 1A, 2A 하면은 검출이 어렵겠지만 100A, 200A 흘러버려요. 그럼 지락사고 나면 바로 검출하죠? 그럼 그 검출할 시도를 차단기로 보내요. 차단기가 지락사고 났으니까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중성점이 영전이 부근에 유지되므로 단절연 변압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어떤 의미냐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락사가 발생해도 이 지점은 얼마? 전압이 거의 0V죠. 0V입니다. 그러면 0V면 이게 22,900V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22,900V겠지만 0V에서 보세요. 뭐 1000V, 2000V, 3000V, 4000, 5000, 6000, 7000, 8000. 그래서 대략 보면 뭐 5000V, 10,000V, 15000V, 20000V. 즉 22,900V 이 지점에는 전체 절연을 해야 되겠지만 5000V 이 지점까지는 5000V에 맞는 절연만 해도 되고 이 지점은 1000V에 적당한 절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요. 절연 변압기, 단절연 변압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절연을 단계별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압의 높이에 맞춰서. 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단선 고장 시 이상 전압이 최소다. 지금까지 전부 지락 사고 얘기했는데 단선 고장이라는 건 이거 끊어져 버린 거죠. 끊어졌을 때 이상 전압이 최소가 됩니다. 우리 다음에 할 소울엑서 접지가 단선 고장 시 이상 전압이 최대가 돼요. 근데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단선 사고 시 끊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에 따른 전압이 0이다. 보시면 단선 사고 시 이상 전압이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락 전류가 저역률의 대전류이므로 과도한 정도가 나쁘다.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보면 변압기의 이 성분은 X 성분이죠. 맞죠? 그래서 그 전류가 90도 지상 전류, 즉 90도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저항값이 작다고 하면은 역률이 굉장히 낮은 역률이 될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하는 저항 접지 같은 경우 있죠. 저항 접지는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요. 그러면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저항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유효 전류입니다. 역률이 높은 전류인데 이 직접 접지는 저항 성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률이 낮은 전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락 고장 시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를 미친다. 우리가 IG는 3I0인데 이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합니다. 통신선 유도 장애. 이 지락 전류 3I0가 통신선 유도 장애를 발생시켜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락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계에 큰 충격을 주어서 수명이 짧아진다. 이 단점이죠. 이 큰 지락 전류가 장점은 뭐다? 보호개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전류가 크면은 당연히 고장 전류 크니까 큰 전류 그러면은 기기 전체의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이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IG가 크다. 이것에 따라서 IG가 크니까 개전기 동작 확실한 장점. 그 다음에 고장 전류가 큰 단점. 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우리가 대지 전압 있죠. 대지 전압의 상승이 작다. 이러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들 위주로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방식에서 혹은 또 실기에서 단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효 접지라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이 상승이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직접 접지를 했을 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저항 성분이나 그 다음에 수목 등에 의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목 등에 의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앞에서는 전이 상승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저항 값들 때문에 전이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전이 상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앞에서 이렇게 그렸죠. 그랬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옮겨간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항값 때문에 얘가 이만큼 온 거, 이만큼만. 그러면 건전상의 전이 상승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랬을 때 전이 상승이 1.3배 이하로 유지되도록 직접 접지. 그러면 저항값을 작게 하면 돼요. 저항값을 작게 하면 됩니다. 이 전체 땅까지 흐르는 이 전체 저항값을 작게 하면은 전이 상승이 1.3배 이하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효 접지라고 합니다. 유효 접지. 실기에서 유효 접지란 무엇인가 쓰시오라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유효 접지가 뭐냐? 일선 지락 고정 시 건전산 전압이 상규 대지전압에 원래 대지전압에 1.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 들도록 중성적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항 접지 방식은 크게 뭐 의미가 없는데 교재에 나온 수치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접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저항 저항 접지는 중성점 접지에서 저항값을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이 100옴에서 1000옴 정도 되도록 접지한 것이고, 저저항 접지 방식은 30옴 정도로 접지한 것인데, 특징이 이 접지 저항기의 R 값이 너무 낮으면 직접 접지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낮으면 고장 발생 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커지고 직접 접지 특징을 그대로 가집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지락 계전기의 동작이 곤란해진과 동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접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직접 접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저항 접지 방식은 고저항 접지, 저저항 접지, 저항값 정도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소리액터 접지. 소호 리액터입니다. 뭐냐면 일단 Y결선에서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코일을 통해서 접지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지만 작용 정전 용량은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일의 이름은 우리가 PC라고 하면 뭐냐? 이 방법을 만든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야. 피터슨. 그래서 피터슨 코일이라고 해서 PC 혹은 PC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을 PC 접지 방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똑같이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락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소리액터 접지 방식을 왜 쓰느냐? 앞에서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가장 큰 단점이 장점이었지만 단점이 IG였을까? 이 지락전류가 큰 겁니다. 지락전류 크니까 뭐 기기의 수명이 짧아지는 이러한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락전류를 감소시키려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지금 얘가 요거 하나씩 씌일 때 전체가 얼마요? XC는
3오메가 C분의 1이죠. CCC가 병렬이니까 3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XL이죠. XL은 오메가 L입니다. 오메가 L을 병렬 공진시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병렬 공진 하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 임피던스가 최대, 따라서 전류가 최소가 됐었어요. 즉 여기에서 XL은 XC 어떻게? 오메가 L과 3오메가 C분의 1을 같게 하면은 이것이 병렬 공진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지락 전류가 최소. 만약에 완전히 같다고 하면은 지락 전류가 0이 될 겁니다. 0이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소리액터 접지다. 다시 직접 접지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지락 전류가 큰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원래 작용 정전 용량에 의한 리액턴스 값과 병렬로 똑같은 유도성 리액턴스, 즉 소리액터를 달아서 병렬 공진 시키니까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PC 접지 방식이라 하는데, 개통에 접속된 변압기의 중성점을 송전솔로의 대지 정전 용량과 공진하는 리액턴스를 통해 접지하는 방식인데, 지금 병렬이요, 대지를 통해서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예. 그리고 66kV 선로에서 적용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66kV 사용했지만 지금은 22.9 154입니다. 66kV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소리액터의 크기입니다. 소리액터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했지만, 소리액터 어떻게? 오메가 L은 3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해야만 공진이 됩니다. 공진이 되고, L은 얼마예요? L은 3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넘어오니까 3오메가 제곱 C분의 1이 되고요. 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2파이프니까 3배 2파이프 제곱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L, 소리액터의 오메가 L은 3오메가 C분의 1로 하면 되고, L 값 자체는 3오메가 제곱 C분의 1 혹은 3배 2파이프의 자승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고려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변압기의 임피던스, 얘가 오메가 L이고요. 얘가 합쳐서 3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변압기 임피던스 XT라고 하면 이것은 뭐죠? 전체로 봤을 때는 얘하고 얘가 직렬이고 얘하고 얘는 병렬입니다. 따라서 XT는 3개가 병렬이기 때문에 얼마? 전체 XT는 3분의 XT, 즉 변압기의 리액턴스는 3분의 XT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압기의 임피던스까지 고려했을 때 어떻게 된다? 얘는 콘덴서고요, 얘는 리액터죠. 변압기 코일이니까 리액터입니다. 반대 성분이죠. 따라서 얼마?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XT를 빼줘야 됩니다. 얘는 XC고 얘는 XL이니까 XL과 XC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두 개를 빼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변압기 임피던스가 고려했을 때 오메가 L은 3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XT 이렇게 되고요. L 값은 어떻게 되느냐? L 값은 여기에서 3분의 XT는 얼마? 오메가 LT죠. XT는 오메가 LT임. 따라서 오메가 L은 3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오메가 LT 했을 때 L은 어떻게 되느냐? 3오메가 제곱이고요. 오메가 약분되니까
3분의 LT입니다. 뭐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변압기 임피던스까지 고려했을 때 L은 3오메가 제곱 C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LT 이렇게 된다.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합조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뭐 변압기 임피던스를 고려하지 않고요. 이렇게 봅니다. 변압기 임피던스 고려하지 않고 요것이 오메가 1이고요. 요것이 얼마? 3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죠. 이 작용 정전 용량이 예를 들어서 뭐 연가도 하고 그다음에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 값이 달라지는데 얘 값도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오메가 1 얘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 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L이 만약에 3오메가 C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IR과 IC 중에서 리액턴스가 크면 전류는 작아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혹은 오메가 L이 3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지면 IR과 IC가 같아지는 거죠. 혹은 오메가 하면 C 얘가 더 크면은 C의 리액턴스가 크니까 전류는 어떻게 된다? IR이 IC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IL이 IC보다 큰 경우 있죠. 이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이 세 개를 합한 전류보다 클 때를 얘를 뭐 과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보상. 소리액터에 흐르는 전류가 클 때, 전류가 크니까 리액턴스는 작을 때, 이때를 과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뭐 완전 공진, 그 다음에 이것을 부족 보상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합조도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했을 때 합조도 P는 IC분의 I 마이너스 IC가 돼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과보상일 때 어떻게 된다? 이것이 합조도가 플러스가 되죠. 왜? IL이 IC보다 더 크니까 이 값이 플러스가 되고요. 이때는 0이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보상 한 10% 정도 과보상해서 운전하게 돼요. 보통 10% 정도 과보상해서 운전한다. 요렇게 이 고대에 나온 내용은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액터의 용량이 있습니다. 소리액터 용량은 뭐냐면 전력이에요. 전력. 그럼 보세요. 이 소리액터 용량 Q를 하면은 이 용량하고 똑같이 하면 되죠. 맞죠? 이 용량을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용량 얼마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작용정전 용량의 용량을 구해서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리액터의 용량이에요. 그러면 소리액터 용량은 당연히 XC분의 지금 여기 걸린 것이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입니다. 그래서 XC분의 2가 돼요. 2. 근데 XC는 얼마? 오메가 C분의 1분의 2인데 지금 세 개를 토탈했을 때 세 개를 토탈하면 C가 어떻게 된다? 3이 되죠. 3 오메가 C. 이거 2죠.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니까 용량성 리액턴스분의 전압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합했을 때 3 오메가 C분의 1이라 하면 얼마? 3 오메가 C2의 자승. 그래서 소리액터 용량 이렇게 되는데 이 전압 뭐였어? 이 전압은 뭐였다? 대지에 걸리는 대지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지전압이 되고 만약에 이것을 선간전압으로 하면은 얼마? 3 오메가 C
대지전압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루트 3이 제곱하면 3이 되고 약분되죠? 오메가 CV의 제곱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액터 용량을 대지전압으로 나타냈을 때는 3오메가 C2의 제곱, 만약에 선간전압으로 나타냈을 때는 오메가 CV의 제곱 이렇게 돼요.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리액터 접지 방식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고장 발생 중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왜? 여기서 말하는 고장이란 것은 지락 고장이죠. 지락 고장이 발생했는데 지락 전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지락 고장이 발생해도 지락 전류가 작다. 지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락 고장 발생해도 평소처럼 똑같이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도한 정도가 좋다. 과도한 정도란 것은 고장이 났을 때도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고장이 발생해도 똑같이 전력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G는요, 즉 지락 전류가 0이므로 유도 장애가 작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이 뭐다? 지락 전류가 커서 유도 장애가 큰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락 전류 작음으로 유도 장애가 작고요.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제가 코일인데 크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탭까지 갖춘 코일이기 때문에 접지 장치의 가격이 비싸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접지에서 장점이었던 고장 검출이 좋은 것이 여기는 단점이 되죠. 고장 검출이 어렵습니다.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고장 검출이 어렵고 보호장치의 동작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단선 사고 시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 전압이 최대로 발생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리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막 단선이랑 끊어졌다는 거죠. 맞죠? 끊어지게 되면은 이게 끊어지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직렬 공진이 됩니다. 직렬 공진. 직렬 공진이 되면 직렬 공진 임피던스 최소 전류 최대, 이 전류값 최대로 인해서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피던스는 전체 임피던스 이렇게 직렬로 공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류로 인해서 큰 전류 곱하기 여기 이 값과 이 값이 뭐 직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큰 전류와 이 임피던스 값이 곱해져서 큰 전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선 사고 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지락 사고였는데 단선 사고 시 이상 전압이 가장 큰 겁니다. 단선 사고 시 이상 전압이 가장 작은 것은 직접 접지고요. 단선 사고 시 지락 이상 전압이 가장 큰 것은 소호 리액터예요. 예. 그래서 표에 보시면 교재 표에 보시면 중성점 접지 방식별 비교 특성이 있죠. 이 표만 외우셔도 우리가 여기 그 중성점 접지 방식에 나온 웬만한 문제,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 전압 상승이 가장 큰 것 비접지, 가장 작은 것은 직접 접지고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고장 전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직접, 가장 작은 것은 소호 리액터. 유도 장애가 가장 큰 것은 직접, 가장 작은 것은 소호 리액터. 예, 앞에서 공부 다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연 레벨 경감입니다. 절연 레벨을 직접 접지 방식은 가능한데 비접지 방식이나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거의 불가능하고, 과도 안정도, 고장이 났을 때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가장 좋고요. 직접 접지 방식이 가장 나쁩니다. 보호 계정의 동작은 직접 접지 방식은 확실하고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은 뭐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다중고장 확대 가능성, 비접지 방식이 전압 상승 가장 크기 때문에
다중 고장 확대 가능성이 최대고요. 직접 접지 방식이 최소가 됩니다. 예, 여기 표에 있는 내용 또 정리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들 있죠. 각 접지별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뭐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